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1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 또 이경원 기자도 나왔잖아요. 네, 지금 네. 소개해드리려고요. 또 잊어버리실까 봐 제가 미리. 여기다 써놨어요. 소개. 네. 자, 오늘 커튼콜의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릴게요. 몬트리올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고 또 쇼팽 콩쿠르 본선에 올랐던 피아니스트 김수현 씨 모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피아노를 사랑하는 우리 SBS 기자 너무 자주 이경원 나오나요? 이경원 기자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수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랑 이름이 비슷해도 그렇다. 김수연입니다. 네, 저는 김수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SBS 이경원 기자입니다.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제가 특별히 네. 그리고 한동안 쇼팽 콩쿠르 얘기를 열심히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또 그래서 김수현 피아니스트 나온다 그래서 또 제가 안 나올 수가 맞아요. 없었어요. 너무 잘 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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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한국 들어온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너무 바쁘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콩쿨 결과가 끝나고 첫 이제 입국을 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제 얼마 전에 통영에서의 리사이틀도 네. 잘 무사히 마쳐서 그래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몬트리올 콩쿠르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초로 이제 1등 우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피아니스트 네, 피아니스트로는 네. 그게 근데 몬트리올을 못 가보셨대요.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몬트리올을커녕 캐나다도 못 가보셨대요. 네, 아니, 너무 뭐-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어떻게 캐나다를 안 가시고 우승을 하실 수?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얘기 좀 해주세요. 몬트리올 콩쿠르를 이제 2020년에 네. 가서 이제 경연을 치르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제 1년이 연기가 되면서 이제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가지 않고 캐나다 콩쿠르에 참가하게 되는 일이 그렇게 됐죠. 결선까지 마지막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뭐 온 과정이 다 온라인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참가한 모든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각지에 정말 아시아, 유럽, 미국, 미주 이렇게 다들 다 다른 도시에서 이제 연주를 이제 레코딩을 해서 보내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이 되는 이제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 살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녹음을 해서 하게 됐어요. 연주자별로 녹음 기술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건 어떻게 맞추나요? 이게 사실 제가 직접 레코딩 환경을 이렇게 어레인지하는 게 아니고 몬트리올 콩쿨 측에서 다 이제 장소랑 이런 엔지니어 섭외를 다 하셔가지고 그것도 일반 작은 방이 아니라 최대한 이제 어쿠스틱이 좀 좋은 홀에서 최대한 연주처럼 연주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맞춰 주셨고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공간마다 그런 레코딩 환경이 너무 다른데 네. 그거를 최대한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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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러진 게 아마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미 1년이 미뤄져서 원래는 2020년에 열렸어야 하는데 미뤄졌고 네. 그래서 올해는 결국 그냥 온라인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몬트리올 콩쿠르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네 3년에 그러니까 이게 로테이션으로 성악하고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부문이 매년 이렇게 열린대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원래 예심은
비디오 심사를 해가지고 걸르고 거기서 이제 걸러진 피아니스트들이 요번에 26명이었나요? 하여간 20몇 명, 24명 24명인가요? 네. 그 정도가 이제 그 본선에서 경연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이제 몬트리올에 가서 거기서 3차에 걸쳐서 이제 본선 경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는 앞에 두 개는 리사이트를 하는 거고 마지막 라운드는 이제 협주곡을 하는데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협연하게 돼 있는 그런 콩쿠르예요. 근데 네네. 요번에는 그 이제 가지를 못했으니까 협연을 못하는. 협연하는 라운드가 없었고 그냥 세미파이널, 파이널 이렇게 네. 예. 두 솔로 라운드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위너, 그러니까 그 우승자와 그 순위를 가리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들어보니까 그 첫 라운드 녹음한 곳이랑 두 번째 라운드 녹음한 곳이 다르대요. 그거조차도 네. 그러니까 각자 상황별로 있어야 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네. 이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이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세미파이널 라운드는 이제 잘츠부르크랑 제일 가까운 비엔나에서 이제 녹음을 네.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오스트리아가 아닌 벨기에에 있을 시기에 그 다음 이제 파이널 녹음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벨기에에서 녹음을 마쳤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그 콩쿠르 조직위원회에서 엄청난 일을 했구나. 막 이런 각자의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네. 너무 변수도 많았고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유럽의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갑자기 뭐 록다운이 또 새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계속 저희 모든 참가자들과 이제 계속 연락을 닿게 네. 하면서 불안하니까요. 네, 네. 이게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주셨어요. 이제 콩쿠르도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그러게 말이에요.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도 그런 시의 콩쿠르가 또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1차 라운드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1차 라운드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장소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2차 라운드 하실 때는 또 벨기에에서 열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출전하고 있을 때였대요. 네. 두 개 그러니까 동시에요. 예, 네. 예. 오. 진짜. 맞아, 그게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어.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게 불가능한 불가능한 건데 상황인 하나를 거죠. 온라인으로 하니까 네. 세상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하기는 엄청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고 사실 시작했고 사실 네. 그래서 둘 콩쿠르를 이제 접수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가게 되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접수를 했고 이제 둘 다 이제 합격 결과를 들은 상황에서 두 콩쿠르 다 이제 본선을 다 나가게 된 거니까. 이제 예, 1년이 연기가 됐죠. 아, 네네. 네. 아, 두 개가 다 연기가 된 거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그렇죠. 아, 네. 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연락을 들은 게 하나는 온라인으로 하고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네, 오프라인으로 네. 진행을 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원래는 그러면 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어. 두 군데를 다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 그랬는데 이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치신 레파토리는 좀 겹치는 것도 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하게 해야 하니까 네. 조금 겹치게 그러니까 자유곡 같은 경우는 짠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각자가 요구하는 요구하는 게 레퍼토리가 있으니까. 달랐기 네. 때문에 네 많이 다른 곡들도 있었고 그래서 네. 그럼 다른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그거 훨씬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죠. 네. 퀸에젤라베스는 또 연주자들 혹사시키는 맞아요. 걸로 유명한 콩쿠르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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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았어요. 혹사 당하시면서 네. 그것도 하고 아니 되게 어. 체력도 여리여리하셔서 그걸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아니 그 체력 및 정신력 이 모든 걸 동원해서 네. 그럼 몬트리올 콩쿠르는 뭐 아까 자유곡도 있고 요구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게 된 건가요? 몬트리올에서는 네. 이제 세미 파이널 라운드가 45분 프로그램이었고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1시간 리사이틀 프로그램이었는데 대부분이 잘곡이었어요. 아. 정말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 어떤 제약 없이 곡을 정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다만 세미파이널 때 이제 바흐의 작품 하나를 연주하는 거 네. 그리고 이탈리안 협주곡. 네, 그렇죠. 전 이탈리안 네, 콘체르토를 맞아요. 연주를 했었고 그다음에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그 이제 캐나다 작곡가의 현대곡 작품 네. 하나를 포함 버지라는 그 네, 분이에요. 저도 네. 아주 처음 들어본. 네, 그러니까요. 그 네. 작품을 네. 포함한 1시간 프로그램을 음. 만들어야 됐어요. 그렇구나. 네. 캐나다 작곡가 거는 언제 줘요? 그러니까 그 현대곡. 예, 현대곡은 네. 미리 존재하는 그러니까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처럼 갑자기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존재하는 곡을 보고 하는 식인가 보죠. 악보를. 악보를 준 시점이 원래는 그 콩쿨 가기 한 2달, 3달 두 달, 전에 그것도 그것도 별로 주는데 시간이 많진 않. 네. 현대곡은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저는 참.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너무 이제 낯설잖아요. 그 정말 악보를 보고 최대한 정확하게 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악보를 보는 방법, 그러니까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곡가가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이제 유명한 작품들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 게 이 작품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작곡을 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 방식은 비슷한 것 같고 네. 근데 다만 현존하는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 맘대로 치기보다는 정말 그 고증하듯이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분 이름을 내가 맘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분 어떻게 발음하는지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아유, 맞게 하신 거 같아요. 버지가 맞아요? 네네네. 혹시 뭐 부르게라든지 뭐 무슨 다른 네, 그 보니까 몬트리올은 원래 이제 불어를 쓰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작곡가가 캐나다 작곡가인데 그분의 작품을 해야 된다. 생존 작곡가인가요? 네. 그렇구나. 그 곡도 이제 작곡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의 모르는 거의 모든 참가자들한테 그냥 생전 처음 보는 곡일 가능성이 높은 곡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좀 들어도 사실 현대공학 그러니까. 곡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저는 근데 10번 악보만 들어도 보고. 이해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많은데 이걸 연주할 안보해야 되나요 혹시? 아니요, 꼭 그러진 않아요. 안보 안 해도 되는 네, 거. 네. 그래도 대부분 안보에서 하지 않나요? 요번에 몬트리올 콩쿨에서 했던 현대곡이 그렇게 막 너무 복잡하거나 사실 그런 곡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더 시간을 많이 두고 곡을 이제 연습을 할 수 있었어서 이제 되게 안보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대단합니다. 근데 그 파이널 연주하신 장소가 이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어떤 스튜디오 원인가 뭐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카메라 뭐 이런 그 촬영팀 많이 들어오나요, 거기? 아니요. 이제 아니에요? 딱 한 분이 계셨고 딱 한 분이요? 네, 이제 프로듀싱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고 그리고 카메라가 한 3대 정도 있었을까요? 그거를 딱 설치해둔 상태에서 이미 이제 설치돼 있는 세팅해 놓고. 네, 세팅을 다 해주셔서 저는 이제 네. 주어진 시간에 가서 연주를 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원테이크 쭉 한 거죠. 네. 크기는 그러니까. 얼마네요? 그 연주하신 곳 공연장만큼 큰 곳에서 하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시는 챔버홀 정도에서 챔버홀 정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클로징 세레모니 하는데 보니까 질문을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너무 차분하게 이렇게 딱
너무 차분하신 거예요. 예, 뭐 퍼스트 프라이즈 하고 막 발표하는데 뭔가 두구두구두구 하고 와! 막 이래야 네. 되는데 이게 온라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줌으로 이제 참가자들 가끔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참가자들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차분하게 계시다가 발표하는데도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받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셨냐라고 정말 여쭤봤어요. 신기한 게 네. 연주 스타일이 본인 캐릭터가 그대로 맞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피아니스트를 보면은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김수현 피아니스트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이 목소리나 이런 게 타고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정말 들어서 말씀하신 게 맞는 네, 게 참 신기해요. 참 네. 성격대로 친다는 네, 말이 맞아요. 저는 그걸 정말 믿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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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이게 시간차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차분하다고 했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이제 이게 익숙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화면을 보면서 결과 발표를 하는데 그 3등, 2등 발표했는데 저일 거라고 사실 예상을 전혀 못한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렸어요. 네.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거를 막 놀라워 하는데 이제 이게 그 화면이 제 연주 그 하는 화면으로 화면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막 조금 움직이거나 막 이런 게 하나도 안 올라왔고. 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주 화면이 덮고 그리고 나서 그 연주 화면 잠깐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저를 잡아주셨는데 네. 그때 이제 저는 약간 가다듬을 시간이 있어서 네. 뭐 가다듬었다기보다는 이제 이제 머릿속이 좀 하얘진 상황에서 근데 혼자 벨기에에서 진짜 혼자 보셨어요? 혼자 네, 보셨대요. 네. 그냥. 혼자 그냥 가셔서 뭐 다른 그냥 사람이 없이 다른 사람 없이 아.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그 집에서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켜놓고 혼자 봤어요. 1등 발표. 그러니까 아. 그 클로징 세레모니까지도 다 네.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네, 이제 네. 이 세레모니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전화를 뭐 몬트리올에서도 네, 직접 받고 네. 네, 주변 축하도 받고 그랬는데 네 너무 그게 조금 색다른 아쉽다. 경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차분하게 받으시는구나 예상을 했나 아니면 혹시 미리 이렇게 하니까 알려줬나? 알려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처음 들었는데 근데 사실 혼자 방에 있다가 이렇게 보는데 1등이 너야 이런데 갑자기 그쵸, 이럴 것 그렇게 안 같진 될것 않아요. 같아요. 근데 혼자 맞아요. 있다가 그냥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네. 이렇게 약간 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좀 그런 음. 그 거퍼링이 좀 있었어요. 네. 되게 약간 초현실적으로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되게 그냥 이게 이 화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네. 내 이름을 부르고 네. 이게 내가 1등이래 이러면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되게 한동안 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짠가? 네. 뭐 그런 네. 생각? 그리고 누가 옆에 있어야 와 축하해요 막 맞아요, 이러고 막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됐을 텐데 이게 혼자 있으면서 그러다 시상식부터 보니까 메타버스가 이거 도입이 돼야 네, 되겠네요. 네, 네. 뭐 끼고서 이렇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네, 관객도 네, 그래야 있고 될것 같아요.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어.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돼. 근데 거기서 이제 특별하다.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딱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아무도 없는 그 빈 홀에서 연주를 하는데 어렵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어려웠어도 잘했으니까 우승을 했겠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그래도 좀 차이가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많이 차이가 그죠. 있죠. 네, 이제 사실 짧은 걸 녹음하는 거는 상관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1시간 프로그램이었고 그러게요. 네. 이거를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치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연습하는 듯이 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달을 하는 네. 식으로 정말 연주를 하는 것처럼 이제 청중들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연주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하긴 했는데 벽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좀 쉽지 않았고 그냥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레코딩 퀄리티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을 정말 잘 전달을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질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결선 정말 파이널 신경을 때는. 많이 네, 써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 베토벤 30번을. 네. 네. 네.
그러면 그 노래를 그렇죠. 지금 딱 얘기 말 바로 온 나오자마자. 김에 네, 네,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서 첫 시작으로 연주했었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오프스 109번의 1악장.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몬트리올 콩쿠르에서 파이널 때 치셨던 베토벤 소나타 30번 1악장. 네. 근데 진짜 앞에 관중 없이 계속 있다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집중력이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집중력도 그렇고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 그게 또 저한테는 주요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번 말고 그 전에도 비대면으로 왜 코로나 이후에는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해보셨어요? 뭐 많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몇 번 녹음해서 이제 라이브 연주를 할 기회들은 몇 번 있었어요. 네. 참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꿔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정말 네. 참 새삼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네, 방식으로. 참 몬트리올 콩쿠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참. 저기 연주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콩쿠르는 정말 떨리잖아요. 떨릴 때 저는 오히려 세게 치는 것보다 약하게 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수현 피아니스트 곡 저걸 들어보면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되게 연약한 부분이 너무 잘 살아 본인 있어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갑자기 네. 저를 쳐다보면서 네. 얘기를 네, 해서 그래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김수현 피아니스트 갑자기 내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김수연 이것도 정신력인 피아니스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전문용어로 스비토 피아노라고 해서 그게 되게 뭐 감히 평가를 내리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 떨린 와중에서도 이렇게 그 미세한 음감을 이렇게 내세우는 게 저곡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막 단단하게 치기도 좀 그렇고 네, 약하게 이제 치기도 그렇고. 그 또 특히나 이제 녹음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피아노 가까이에 잡으니까 조금만 세게 누르거나 약하게 눌러도 이게 티가 많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이제 컨트롤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전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보통 평상시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연습을 하시잖아요. 네, 네. 맞다. 그죠? 그러면 평소보다 이제 너무 소리가 꽝꽝 울리니까 페달링도 좀 덜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큰 공연장 콩쿠르는 이제 보통은 큰 공연장에서 하면 더 소리를 또 크게 내야 될 것 같고 그럼 평소랑 좀 뭐랄까 루틴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 모든 음악가한테 그러니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하는 게 다르고 공연장에서 하는 게 달라야 되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연습한 대로 열심히 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경험을 점점 쌓아가면서 느끼는 건 그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로 듣고 이 공연장에 어느 정도로 쳐야 이게 알맞은가 그리고 울림이 어디까지 끝까지 그쵸. 가는가 그런 거를 듣는 게 아직까지도 쉽지 않고 그래서 네. 근데 그러면 내가 연주하는 거를 내가 그 공연장에 어딘가 객석에 앉아가지고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려운데 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한 귀는 피아노 앞에 있어야 되고 한 귀는 저 객석 끝에 가 있어야 돼.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레슨 영상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시선을 늘 멀리 가야 된다. 피아노 칠 때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저쪽에 귀가 있는 것처럼 쳐야 된다라는 이렇게 막 레슨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당장 내 소리 듣기도 힘든데 그 내 그러게요. 소리를 네. 일종의 타자화를 시켜서 어떻게 네, 들릴까를 어떻게 들리는가를 계산까지 해야 되고 네. 근데 또 계산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음악이라는 게 또 그렇죠. 네. 그럼 계산 안 하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경지에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막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 좀 들더라고요. 순간에 녹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계산을 하면 이미 그거는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다 같이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순간의 예술인가 봐요. 음악이. 아 멋있는 말이다. 네. 순간의 예술. 근데 또 공연장에 관객이 많을 때와 적을 때도 또 다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빈 공연장에서 하면 훨씬 더 많이 울리고요. 그죠. 이제 청중들이 차면 이제 음들이 조금 흡수가 돼서 네, 네, 네. 조금 더 소리를 잡아주는 네, 게 생기죠. 네.
그러면 진짜 이번에 하신 것도 비대면이고 관객도 없었으니까 그럼 그런 것도 뭔가 고려를 하면서 아 이거는 더 많이 울릴 거야라는 것도 의식을 하고 그러면 임하세요? 어떠세요? 몬트리올 때는 조금 달랐던 게 어쨌든 이게 레코딩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제 홀 안에서의 어쿠스틱보다 이제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를 네, 잡아서 네. 그 마이크와 그리고 공간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마이크를 잡아서 이거를 같이 믹싱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레코딩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쇼팽 콩쿨 이따가 말씀 주시겠지만 네.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도 했고 또 온라인으로도 같이 이제 동시에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기로 이제 피아노를 직접 듣는 소리와 그리고 이 스트리밍으로 듣는 소리가 정말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같은 게 좋은 건가요? 그거 갖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네. 기술의 차이가 네.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그 그러니까 자기가 연주한 건 그래도 조금 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네. 소리 들어보고 현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아니었나? 혹시 어떤 차이를 느끼셨어요? 온라인에 올라온 거 보고? 네, 일단 현장에서 제가 연주하면서 느꼈던 울림이 그 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가 다 고스란히 느껴지진 않아요. 그 스트리밍에서는. 대신에 그거는, 스트리밍에서는 정말 요만큼의 디테일까지 다 들린다고 해야 그쵸. 될까요? 네. 아무래도 홀 안에서는 이게 홀이 되게 천장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그 되게 네. 동그란 하나의 사운드로 들린다면 이제 네. 스트리밍에서는 하나하나 세밀한 것까지 굉장히 잘 들리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었어요. 숨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네. 연주자들이 숨 쉬는 맞아요. 소리까지 네. 들리니까. 맞아요. 몇몇 연주자들은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리고. 맞아요. 이렇게 네. 이런 소리 네. 들리고. 또 코감기 있으신 분도 같고. 네, 맞아요. 진짜 그거는 잘 들리더라고요. 스트리밍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네. 또 그 콩쿠르는 사실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재미를 주는 자리다 네, 보니까 네. 디테일한 게 잘 들리니까 또 그런 재미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네. 재미로 콩쿠르를 보면 안 되겠지만 그냥 재미로 볼 수도 네, 너무 저는- 힘들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네. 음악 자체를 다 그 재밌게 들어주시고 네. 또 이제 다양한 연주자들한테 관심을 주시는 계기니까 저는 네. 되게 그건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 몬트리올 콩쿠르에서 이제 1등을 하시면 그러면 보통 뭐 상을 받으면 뭐 상금이 얼마예요? 뭐 이런 거 그런 질문도 좀 받으셨나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우승을 하고 나서 보도가 네. 정말 예상외로 많이 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사를 보시고 네. 와 더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사실 네. 그랬는데 네. 이게 몬트리올 콩쿠르이 그래도 앞으로 이제 콩쿠르 이후에 커리어를 쌓는데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네. 연주 기회도 많이 주는 콩쿠르로 유명하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제 몬트리올 심포니와의 협연 무대, 네. 데뷔 무대도 네. 가질 예정이고 네. 이제 스타인웨이 앤손스 레이블 그 음반 녹음도 해서 이제 제 데뷔 음반도 네.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네.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어요. 곡은 네.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아직 아직은? 안 정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콩쿠르이 이제 뭐 부상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뒤에 어떤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연주 기회를 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몬트리올 콩쿠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콩쿠르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피아니스트로서는 처음이지만 한국인 수상자가 조진주 씨가 바이올린으로 1등을 했었더라고요. 네, 네. 제가 찾아보니까. 네. 네. 내년에는 이제 성악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한국인 수상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 전에. 네, 네. 근데 이제 피아노는 우승자가 처음이었고 오. 한국인 우승이. 네.
그래서 북미에서 거기 그렇게 돼 있었는데 북미 지역에서 그렇게 세 개, 그러니까 여러 부문으로 나눠서 하는 국제 콩쿨로는 유일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콩쿨에서. 영광이죠. 네. 몬트리올에 안 가보시고도 정복을 하셨습니다. 너무 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궁금한 게 몬트리올 콩쿨이랑 그 퀸 엘리자베스 콩쿨 일정이 이렇게 겹쳤어요, 아예? 겹쳤죠. 네.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바뀐 몬트리올 콩쿨이 이제 원래는 뭐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 거라면 이제 그 기간이 늘어나서 4월 초에서부터 5월 중순까지 이렇게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벨기에 갔던 게 4월 말쯤에 가서 그것도 5월 중순까지 있었으니까 네. 사실 완전히 겹쳤던 그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1차는 오스트리아에서 녹음을 했고 몬트리올에. 그다음은 네, 그 벨기에에서. 다음에 이제 파이널은 벨기에에서 퀸 엘리자베스 콩쿨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중간에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참. 그럼 두 개 일정이 뭐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녹음 시간은 제가 이렇게 약간 조율할 수 있나요? 그 부분도 이게 또 배려가 배려가 좀 있어요. 네, 배려가 있었던 게 몬트리올 콩쿨 측에서 이제 퀸 엘리자베스 콩쿨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이제 네, 이제 같이 저 말고도 치러지니까. 이렇게 두 콩쿨을 참가하는 분들이 몇 분에, 한두 분 더 네. 같이 있었는데 그런 익스큐스를 조금 받아서 그 두 날짜가 떨어질 수 있게끔 아. 그런 식으로 어레인지를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능했던 네. 거죠. 네. 네. 아니 뭐 여기 나오면서 저기도 가 이러면서 일부러 탁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뭐 네.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안 이제 되겠다. 저희들의 그런 입장 이런 아. 거를 다 고려해 주시고 멋지다. 원래 그러니까요. 취업할 때 경쟁 회사끼리 면접이 맞추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여기만 와, 이렇게. 네. 거기 가는지 보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이게 하나를 선택하게끔.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보통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러니까 부분을 더 가능했겠죠. 네, 참작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라는 이 특수 사태. 연주자들이 많이 힘든 시기였으니까 맞아요. 뭐그 정도는 네. 다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싶기도 하고. 네. 그럼 제일 힘든 건 뭐였어요? 겹쳐가지고 막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셨을 때? 아무래도 연주를 그러니까 퀸 엘리자베스 콩쿨을 이제 뭐 일주일 전에 연주하고 저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주를 하게 되면 저는 그 사이 연주를 한 번 더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주와 레코딩의 네. 그 네. 날짜가 뭐 정말 며칠 뒤에 또 하고 며칠 뒤에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했다가 갑자기 제가 그쵸, 또 갑자기 이제 모두 모드를 전환을 해가지고. 바꾸고 네. 곡도 아예 다르고 네, 하니까 네. 갑자기 또 이걸 준비해서 치고 며칠 한 3일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 3일 뒤에 녹음을 했나 뭐 그랬던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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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어떻게 다 지나갔어요. 대단하세요. 진짜 올해는 김수현 피아니스트가 잊지 못할 한 해일 것 같네요. 정말 그러게 많은 말이에요. 네. 일들이 있었고 네. 콩쿠르 하나만 참여해도 막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참 많은 콩쿠르 그쵸. 참여하시고 네. 두 개 다 했는데 심지어 또 하나 우승을 하시고. 우승하시고. 네. 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고선 이제 또 10월에 쇼팽 콩쿠르까지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바쁘셨겠어요. 올 한 해가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르고 네. 했는데 사실은 이번 한 해가 저한테 중요한 한 해가 되겠다라는 예감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의 여파로 록다운도 있었고 그 시간이 많아졌다 보니까 좀 더 생각을 정리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길었고 네. 그래서 주어진 거에 정말
다 최선을 다해서 임하자,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고, 그래서 쇼팽 콩쿠르는 사실 제가 2015년에 한번 참가를 했던 이후에 두 번째로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만큼 저한테 다시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남달랐고, 제가 너무너무 쇼팽을 사랑하기 때문에 작곡가를, 그래서 네. 그냥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팽 콩쿨도 예심은 또 이것도 원래 1년이 연기돼서 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그죠? 2020년에 예정되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다 세 개 콩쿨이 전부 다 1년 밀려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거를 다 참가를 하신 거고. 네.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됐어요. 네. 네. 그럼 진짜 숨 돌릴 틈 없이 그죠? 이 앞에 몬트리올하고 퀸 엘리자베스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또 쇼팽 콩쿨 예심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네. 오신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그 중간에도 제가 6월, 7월에는 이제 이태리에서 좀 중요한 연주들도 있었고, 아, 네. 9월에는 파리도 갔었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연습 그렇죠. 이제 연습을 계속했죠. 그래도 뭐 네. 주어진 시간 안에 계속. 어디 보니까 하루만 살 하면서. 것처럼 연습을 했다고 뭐 네, 어떤 제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네, 정말로 네. 이제 제가 있는 살츠부르크에서는 이제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그냥 눈 뜨면 밥 먹고 연습하러 갔다가 또 와 중간에 뭐 샌드위치 사 먹고 또 네. 연습하고 집 가서 자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네. 연습에 쏟았었던 것 같아요. 지겹진 않으세요? 그렇게 그냥 아침부터 지겹- 저녁까지 계속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나는 연습하는 기계인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들 때는 있었는데 네. 그래야 했었던 시기이니만큼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후회를 안 하고 싶어서 네. 이제 그런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쉴 땐 뭐 하세요? 연주 안 하시고 쉴 때는 보통은 네. 이제 그 뭐 친구들도 만나고 네, 이러는데 그것도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네. 정말 쉬었던 것 같아요. 저 쉴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네. 그냥 근데 사실 뭐 올해 너무 활약이 많으셨으니까 또 그 뒤에 공연 연주도 많이 잡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쉴 시간이 있으셨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래도 바쁘게, 저는 네.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 되게 인텐시브하게 여러 콩쿠르들에 참가하면서 저 자신을 계속 무대 위에 올리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크고 고되기는 했는데 미리 좀 맷집을 키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 표현이 네.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저 자신의 한계점을 조금 넓히는 계기가 된 것 네. 같아서 네. 제 자신이 이런 경험이 아니었으면 전 이만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 운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온몸이 아픈데 하다 네. 보면 이게 좀 탄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더 그 환경이 저를 만들어준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쇼팽 콩쿠르 뭐 많이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중계됐으니까 이 유튜브로도 많이 봤고 사실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저도 가끔 네. 생각나면 또 다시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 되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도전한다는 게 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네. 우선 저를 이제 2015년에 나왔던 이제 김수현으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만큼 다시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다시 할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쇼팽의 작품을 오랜만에 다시 꺼내서 연주를 하는데 또 이제 쇼팽이 다시금 제 마음에 들어오고 네. 그때와는 또 다른 좀 새로운 느낌이 들고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쇼팽을
이제 연구하고 또 이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저 정말 콩쿨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쇼팽을 무대 위에 올리는 것에 네. 대한 의미가 정말 컸고 그래서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바르샤바에 있으면서도 콩쿨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쇼팽을 바라보는 시선이랄까요? 네. 그게 2015년과 이번에 좀 달라진 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구를 더 하고 또 쇼팽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도 많이 그러니까 네. 다른 작곡가의 작품도 공부하고 하면서 시각이 좀 더 넓혀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릴 때의 쇼팽은 그냥 막연하고 딱 이미지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정말 서정적이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이런 것만 있었으면 이번에는 그 안에 쇼팽의 여러 가지 캐릭터를 더 많이 살리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 안에 쇼팽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부드럽고 여성적인 것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큰 불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더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더 쇼팽이라는 사람을 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끝나고 나서 네.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리셔가지고 저도 아,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쇼팽 콩쿠르를 마치고 난 소회 이런 네네. 거를 올리셨는데 되게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콩쿨은 사실 제가 참가하기로 했고 제가 도전한 거고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많은 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정말 네. 사랑해 주시고 이게 정말 예상 밖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을 받고 그런 게 이게 그냥 보통 일이 네. 아니잖아요. 네.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의미이고 선물이고 그거를 굳이 제 이제 프로필을 또 들어가서 네. 이제 메시지를 정성스럽게 써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제일 네. 많이 표현을 하고 싶었고 다 선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수현 피아니스트 연주할 때 옆에 채팅방 있잖아요. 네. 쇼팽 콩쿨은 제 기억으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뷰티풀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아하다. 그 색 네. 자체가 네. 워낙에 네. 아름다워서 네. 확실히 더군다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디테일이 워낙 잘 들리니까 네. 그 한음 한음이 그 정성이 들어간 게 너무 잘 들려서 저는 네. 되게 좋았어요. 이 유튜브 감사합니다. 댓글 중에서 여기 뽑아온 게 음. 있는데 뭐 우아한 음색, 확신의 터치, 순간 콩쿨이 아니라 리사이트로 온 줄 알았어요. 듣는 기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고 다른 분들은 미스터치 언제 날까 마음 졸이면서 볼 때 이분 건 눈 감고 아따 좋다 하면서 편안하게 감상함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네. 댓글을 네, 달아주셔서 저도 이런 댓글을 보면서 너무 힘이 됐죠. 이렇게 이분들을 다 직접 만나뵐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얼마나 큰 힘을 받고 이런 네 그런 마음을 좀 지금 여기서도 또 꼭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린다고. 네. 그 약간 2015년에도 물론 유튜브로 중계하고 사실 중계하기 시작한 건 사실 그 전부터 했었는데 요번에는 유난히 관심이 더 뜨거웠던 것 같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응원하고 그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네. 시장이 이게 굉장히 가속화되고 그쵸. 많이 커졌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영향이었던 것 같고 또 이게 1년 연기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기대해 네.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네.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큰 축제죠. 그쵸. 네. 그 축제를 저희가 네. 2020년에 치르질 못했으니까 맞아요. 네. 항상 그런 점에서 참 저도 되게 재미있게 네.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밤잠을 설쳐가면서 시차 때문에.
그럼 또 준비해 오신 곡 중에 네, 네. 이번 쇼팽 콩쿨 때 하셨던 3라운드 노래가 때? 네. 네, 타란텔라라는 타란텔라? 곡인데요. 제가 사실 그전에는 이런 곡이 있는지 잘 몰랐고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숨겨진 보물이라고 할까요? 그죠, 다들 리스트를 생각하잖아요. 아, 타란텔라 그쵸. 할 때. 네, 네. 리스트의 타란텔라가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근데 쇼팽의 타란텔라도 이렇게 사실 쇼팽이 이 타란텔라를 작곡하고 본인이 이 곡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왜요? 본인이 잘 못 썼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곡을 이제 무대로 올려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만하던데. 아니 쇼팽이 즉흥환상곡도 출판 안 하려고 아, 그랬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마음에 그래요? 안 들어서. 아. 근데 지금은 뭐 쇼팽을 상징하는 그죠. 곡이 됐으니까. 네. 너무 매력적이고. 네. 쇼팽도 쇼팽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곡에 더 좀 애정을 가지고 음. 네,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쇼팽 콩쿨에서 3라운드에서 치셨던 곡 쇼팽의 타란텔라. 네. 맞습니다. 칠 때는 뭐 아무 생각,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순간 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순간에 그냥 빠져들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너무 떨려서 약간 잡생각도 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흔들려요.
그래서 잡생각은 뭔가 보통 다른 어떤- 생각이 나려고 하면 이거를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아. 예를 들면 어떤 잡생각이요? 아, 그 진짜 뭐 갑자기 예를 들어 글쎄요. 난 막상 예를 하여간, 들려니 그냥- 어려운데. 그냥 곡에 그냥 빠져들어가서 아무 생각이 안 나야지 되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나고 막 그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나 보죠. 네. 음. 그러니까 뭐 이 다음에 뭐지? 그러니까 아. 이제 그 순간에 해야 되는데 이 예.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조금 흔들린달지 아. 아니면 정말로 뭐 이제 콩쿨에서는 그럴 일은 없지만 뭐 갑자기 그러니까 어제 뭐 빠뜨렸던 뭐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러면 진짜 네. 근데 저희는 유튜브로 주로 보니까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손떨림을 네. 보고 맞아요. 판단을 하게 돼요. 네. 손 떨리는 많이 떨리는 연주자가 사람들 있는데 많더라고요. 김수현 피아니스트는 되게 전혀 그게 여유롭게 없었던 보여요. 것 같아요. 네. 제가 유튜브 이렇게 가까이서 봤거든요. 떠나 안 떠나 이렇게 근데 진짜 많이 떨더라고요. 떠는 사람들이 네, 많은데 많았어요. 네, 네, 확실히 그쵸. 저번에 참여를 한 이력도 있고 해서 관록이 있어서 그러신지 별로 떠는 건 저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여유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진짜 그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떠는데 사람들이 별로 저를 안 떨게 봐요. 원래 좀 이게- 안 떠는 타입이신가 보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저 그러니까, 1차 쳤을 때 제 왼쪽 다리가 이렇게 떨렸어요. 아 다리가 그래요? 네. 아, 저도 당연히 떨죠. 콩쿨이고 엄청 큰 콩쿨인데 당연히 떠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격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네. 같은 게 제가 그런 게 밖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나 봐요. 제가 조금 좀 스테디한 편이라서 뭐 예를 들어 뭐 옷에 물이 좀 쏟아졌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는 게 네. 아니고 저는 약간 얼어붙거든요. 음. 조금- 그냥 좀 축축하네 그냥. 아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약간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성격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음. 근데 제가 이제 1라운드 때 제일 많이 떨었고 아. 뒤로 갈수록 안 떨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이렇게 세게 치는 거 말고 작게 이렇게 섬세하게 쳐야 되는데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면 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팔이 좀 굳거나 막 네. 이러면은 이게 제 마음대로 팔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거의 그게 이제 손가락까지 전달이 되고 네. 네. 그래서 아, 생각만 네. 해도 생각만 그래서 해도 떨리는 내 손가락을 보면서 더 떨리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콩쿠르를 계속 보면서 그냥 김수현 피아니스트의 주무기는 그런 약한 부분을 정말 세련되게 펼쳐놓는 것 네. 같아서 네. 그렇게 정말 떨릴 때는 그런 게 참 표현하기 어려울 텐데 음. 그런 게 잘 표현시킬 수 있는 대단한 피아니스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냥 좋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쇼팽 콩쿨도 오랫동안 하잖아요. 이것도 한 3주만 네. 거의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사실 조금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뭐 내가 할 차례가 뭐 몇 라운드 있으면 뭐 연습은 어떻게 하는지 뭐 어디에 묶는지 네. 뭐 이런 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우선 저희가 다 시작하기 며칠 전에 바르샤바에 한 날 도착을 해서 네. 이제 일단 호텔을 제공해 주셨고요. 아. 그래서 호텔에서 자고 이제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아 먹는 것도요? 좀 챙겨 주셔서 뭐 호텔에서 먹기도 하고 한 호텔에 머무나요? 네, 굉장히 큰 마주치겠네요. 호텔이 이렇게. 네, 아. 이제 뭐 아침에 조식 먹다 다 막 아. 마주치기도 하고 네. 네, 되게 큰 호텔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학교에 연습을 하러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학교가 그러면 그 음악 학교를 네, 말씀하시는 바르샤바 거예요? 음악원, 음악. 쇼팽 바르샤바 음악원에서 쇼팽 음악원. 이제 또 연습을 거기 하고 연습실. 네, 그리고 또 이제 피아노 셀렉한 피아노에서 네. 이제 연습실을 좀 제공해 주셔서 네. 그렇게도 하고 스타인웨이는 2시간밖에 제공 안 해줬다는 그러니까. 네. 기사도 아, 나왔던데. 네. 실제로 스타일웨이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골랐어요. 네. 그래서 음. 그분들이 갖고 계신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인데 너무 많은 참가자들을 다 똑같이 연습 시간을 줘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제한이 좀 있었죠.
그럼 피아노 고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면 올라가서 한 번씩 다 쳐보고 고르나요? 네. 그러면 각 브랜드별로 한 대씩 있어요? 이번에 총 5대가 5대요?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중에 야마하, 네. 가와이, 파찌올리, 그다음에 스타인웨이가 2 모델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5개였고 네. 그래서 무대에 이렇게 싹 세팅을 일렬로 시켜놓으면 네. 이제 한 15분 네. 한 사람당 15분을 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피아노를 쳐보고 그 중에서 제가 칠 피아노를 선정을 했죠. 네. 그러면 그게 본선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정한 건 그대로 쭉 가는 걸로. 그렇구나. 되게 고민되겠어요. 이걸로 끝까지 가야 된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셀렉할 때가 제일 떨렸어요. 그때가 제일 떨려요? 그때 이제 근데 사실 별거 아닌데 네. 어떤 피아노든 다 굉장히 최상의 네. 컨디션의 피아노들이고 제가 잘 치면 되는데 그게 네. 뭐라고. 그러니까 5대를 한 번씩 이렇게 다 쳐보고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중간에 기사 이렇게 보도된 거 보면은 이제 스타인웨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시간밖에 안 주고 다른 피아노들은 이제 좀 특전이 여유가 많다. 있고. 뭐 차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밥을 주기도 하고 식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한다는데 진짜 그래요? 아니 뭐 이게 차별은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몇 명의 피아니스트가 우리의 브랜드를 골랐느냐 이거에 따라 달린 거라서 스타인웨이는 말씀드렸듯이 절반 이상의 네, 스타인웨이를 그렇죠. 골랐던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참가자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하다 보니 그만큼의 한계가 있었던 거고 다른 피아노는 상대적으로 적은 피아니스트들을 네. 케어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제 또 연습실이 멀리 있을 경우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교통편 편안하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차량 서비스를 제공을 음. 했었던 것 같고 네. 음식 부분은 제가 뭐 경험해 본 게 아니라 잘 네.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멀리 했던 갔다 게 오니까 간 김에 아니었을까. 밥도 주고 뭐 이런 네. 엄청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그 피아노 회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자리였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상의 모든 컨디션을 다 맞춰 주셨죠. 그러니까 다른 콩쿨들은 대부분 그냥 정해진 피아노가 있는데 이거는 각 브랜드별로 이렇게 골라서 하게 하는 게 이것도 엄청난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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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타인웨이가 가장 많이 선택하고 그만큼 가장 뭐라 그럴까 익숙한 그런 피아노인가요? 그러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익숙한 게 주는 장점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제일 어느 연주장을 가도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많이 다 있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다른 피아노도 제가 트라이 해봤을 때 다 되게 개성이 정말 다 각각 있고 네. 또 좋은 피아노들이기는 했어요. 혹시 고민을 했다면은 스타인웨이 말고 딴 것도 고민했던 게 있나요? 이거 할까? 뭐 이렇게. 저는 일단 스타인웨이 2개 스타인웨이 다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파찌올리를 좀 좋아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중에 고민을 하다가 네. 네. 하나를 근데 진짜 선택- 2시간만 줬어요? 네. 연습을 그러면 2시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네. 이제 그 바르샤바 쇼팽 음악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참가자들한테 2시간씩을 줬고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2시간 연습을 더 했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 네. 스타인웨이 선택하셨으니까? 네. 네.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냥 더 많이 연습을 좀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 준비는 어차피 그 전에 다 해서 가는 거니까 네. 가서는 이제 그 점검. 체력 관리하고 네 그리고 체력 관리 및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네. 그렇죠. 사실 거기서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 이 네. 연습을 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세요? 저 그래서 호텔에서 뭐 쉬기도 하고 그 근처에 되게 공원이 좀 되게 큰 공원을 제가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 딱 10월이니까 네. 단풍이 너무 예뻤거든요. 거기 가서 뭐 산책도 하고 네. 그리고 네 밥 든든히 먹고
그러면서 그러면 보냈죠. 식사는 사실 뭐 거기 한식이 엄청 많이 나오고 뭐 호텔에서 한식을 주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진 않죠. 예, 네. 예. 어떠세요? 그런데 가면 뭐 나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 뭐 그런 스타일이세요? 햇반이랑 김 같은 거 안 싸가셨나요? 그러니까 네. 조금 네, 쌌죠. 이거예요? 한국인이니까 컵라면도 네. 좀 가져가고. 아, 네. 그게 네. 한 달 말이 한 달이지. 진짜.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한인 식당이 좀 있어서 아, 그래요? 한인 식당도 뭐 가보기도 하고 네. 아니면 거기 그 음. 또 폴란드 현지 식당 가서 음. 폴란드 음식이 또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폴란드식 만두라든지 아니면 고기 네. 그런 것도 좀 사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그 참가자들 인터뷰 다른 분들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뭐 사우나가 좋다 뭐, 뭐 아니면 호텔 침대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진짜 손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상처 하나만 놔도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예민하죠. 예. 예민해지죠. 그래서- 그런 일 있으면. 네. 평소에 뭐 특별히 주의 뭐 이런 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손 관리하고 네. 이런 게 있으세요? 징크스가 있다거나. 아니요, 뭐 저는 또 딱히 그러지는 않고 음. 그냥 가 있을 때는 좀 되게 날씨가 추웠어요. 아, 그래서 네. 거의 겨울 같은 날씨처럼 뭐 영상 3도 아, 이미 10월인데. 되게, 네, 이제 폴란드가 조금 겨울에 되게 추운 나라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장갑 끼고 다니고 이제 뭐 옷 여미고 아, 다니고 네. 감기 안 걸리려고 네. 네. 그런 정도로. 네. 그럼 뭐 평소에 피아노 하시는 분들은 뭐 요리를 안 하신다거나 칼을 칼을 해야 쓰면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미용하다.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는 합니다. 아니, 이게 자취생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 네. 이제 혼자 이제 살고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네. 자취생인데 해야죠. 네. 먹고 사려면 그래서 네. 뭐 이제 잘하지는 못하고 그냥 조심조심. 조금 조심조심. 그 연주하신 영상의 밑에 댓글 보니까 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저는 피아노 치는 사람 치고 좀 작은 편이긴 해요. 어느 정도나 짚으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손은 좀 작은 편인데 네. 대신에 좀 유연해서 잘 늘어나요. 아. 이렇게 아. 쭉 하면은 이제 도에서 이렇게 찢어서 미까지. 아. 네. 아. 근데 이렇게는 못 치고 네. 한 번에는 못 치고 아. 이렇게 따로따로 네. 집으면 아. 네. 그 정도. 그래도 뭐 엄청 큰 사람들은 정말 너무 쉽게 막 네. 그렇게 몇 도 뭐 몇 도죠? 그러면 도에서 미라고 하셨죠? 미까지 그러면 하면 10도. 10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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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훨씬 더 큰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네, 훨씬 큰 사람도 있고 여기가 더 두터워서 그죠. 정말 두터운 네. 소리가 네. 자연스럽게 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네, 손이 생김새에 따라서 그러면 손이 작아서 내가 연습할 때 나는 좀 힘들어. 나는 이게 약점이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확실히 제가 또 여자기도 하고 제가 몸집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큰 코드를 치고 막 옥타브가 많이 나오는 네. 걸 네. 칠 때 연습이 훨씬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남들은 그냥 이거 그냥 쉽게 칠 수 있는 거를 저는 힘을 네. 끌어내서 네. 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근데 또 이제 손이 크지 않아서 갖는 장점은 이제 좀 정교한 패시지들 되게 네. 가까운 이제 뭐 반음계나 네. 네. 스케일 같은 거 칠 때는 좀 갖고 있는 이점도 있는 것 같고 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옥타브 패시 칠 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들썩들썩 네, 아, 네. 힘을 앞으로 쏘는 네.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거 보면서는 네. 그것도 방법이죠, 뭐.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네. 제가 몇 년 전에 하우스 콘서트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 잠깐 짧게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거기에 소리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한다. 네. 피아니스트의 소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다들 소리가 다르다. 뭐 소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피아노라는 악기가 사실 도 치면 도 소리 나고 뭐 레 치면 레 소리 나고 그런 악기인데 그럼 그 많은 피아니스트의 소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앞서서 그 손의 생김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손의 생김새에 따라서 각자가 치는 소리가 다 다르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피아니스트인지 보지 않고도 네.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치는 소리인 것 같다라는 걸 차이를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그 건반에 들어가는 무게가 얼만큼 무겁게 들어가느냐, 가볍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소리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들어가느냐, 네. 천천히 들어가느냐, 이런 모든 요소들이 소리를 결정을 하는데, 네. 정말 피아니스트로서 소리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끊임이 없을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색채를 연주를 할 때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 왔던 것 같고 지금도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저 사람은 너무 음색이 따뜻해 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소리일까요? 따뜻한 소리는? 그러니까 따뜻한 소리가 있고 네, 차가운 차가운 소리가 소리가 있는데 있고, 이게 네.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네. 그런 걸 다 느끼시잖아요. 네. 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하네. 나는 네. 따뜻한 소리를 내야지 하고 내면 낼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따뜻하게 입고 치면 어떨까? 따뜻하게 입고. 네.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더운 소리야.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간단해 보이는 어렵지 않은 곡도 네. 이렇게 잘 치시는 분들이 쳤을 때는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왜 그걸 똑같은 악보를 보고 내가 그죠. 치면 네. 그냥 너무 그쵸. 어린이가 치는 네. 것처럼 들리는 걸까요? 피아노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음. 누구나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피아노기도 그죠. 하고 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다른 좋은 소리를 내는 게 또 정말 어려운 악기라서 그런 양면성이 저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계속 연습하면 좋아져요. 상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상이요. 네, 그냥 연습만 할 때도 물론 소리가 좋아지지만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 각자만의 네. 방식이 있지만 저는 제가 배운 거는 제 소리를 내기 전에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연주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음색이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를 듣는 귀가 그래서 정말 예민해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 소리를 내는 건 귀가 하는 거래요. 손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주로 요즘에는 소리 내시기 전에 어떤 상상을 하세요? 뭐 곡마다 많이 다르겠지만은 네. 대체적인 경향성이랄까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김수현이 생각하는 뭐 쇼팽이라도 좋고 네. 베토벤도 좋고 그렇죠. 저는 소리가 따뜻하다라는 따뜻하다. 말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되게 깊이 있는 소리도 내고 싶은데 아직은 그러니까 그게 제 몸에서 그냥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는 아니라서 제가 본래 갖고 있는 소리는 좀 깨끗하고 맑고 좀 따뜻하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그런 소리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네, 다양한 네. 스펙트럼을 내려고 좀 연습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몬트리올 그때 세미파이널 때 바흐 치신 거 네. 보면 음문이 되게 어울려서 저는 네. 그러니까 사실 네. 되게 따뜻한 네, 피아니스트인데도 어찌보면 바흐에도, 바흐 특유의 네. 그런 투박함도 잘 네. 살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치고 다 얘기해놓고 그러게. 저러세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제 느낌은 네, 그래서요. 네. 쇼팽뿐만이 아니라 정말 외연 확장이 충분히 음. 가능한 연주자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양한 작곡가들을 다 하고 싶죠. 네. 네. 근데 쇼팽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양한 좋아하는 다른 작곡가 물론 뭐 많겠지만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셔서가 아니고 바흐를 더 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네. 그래서 어느 작곡가한테 관심이 가도 결국 돌아오는 건 바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모차르트도 네. 좋아하고 또 네. 제가 사는 고향이 아 맞아요. 그쵸. 살츠부르크에 네. 출생지다 모차르테움에 보니까 지금. 네, 네. 그래서 좀 모차르트를 더 좀 이해하고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게 좀 생기기도 했고요. 네. 네, 그 외에도 뭐 독일 낭만 작곡가나 라벨이나 라흐마니노프, 차이콥스키 사실 너무 많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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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 지금 현재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작곡가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게 있으세요? 그게 저는 쇼팽이었던 네. 것 같고 네. 모차르트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작곡가가 또 이제 그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게 쇼팽이 모차르트를 굉장히 존경해하고 네. 네. 그래서 좀 두 작곡가 다 되게 자연스러운 그 음악이라고 네. 할까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저랑 좀 잘 네. 맞을까요? 제가 좀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쇼팽이 또 바우도 되게 좋아했잖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존경했었고. 대위적인 음악도 네,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고 보면. 네. 뭐 끼리끼리 존경하는 것 같아요. 네. 잘난 사람들끼리. 잘난 사람들 이렇게. 그럼 한 곡 남은 것도 네, 들을까요? 네. 한 곡 더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그 밤의 가스파르 네, 아, 몬트리올 콩쿠르의 네. 그 파이널에서 연주하신 네. 그 중에 온딘 네. 네, 첫 좀 번째 설명을 곡이고. 해주세요. 네. 옹딘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물이 요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달빛이 호숫가에서 이제 물 요정이 이제 혼자 독백하고 노래를 하고 이게 베르트랑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라서 정말 그런 시상이 담긴 네. 네, 굉장히 잔잔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그런 대단한 기교가 숨어 있는 네. 되게 어려운 곡. 네, 그렇죠. 난곡으로 난곡으로 유명한 유명하죠. 네. 한 네. 곡인데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죠. 네.
네, 이번 몬트리올 콩쿨 파이널에서 치셨던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중에서 온딩, 물의 요정 네. 들었습니다. 네. 물의 요정 같네요. 그러니까 우와. 언제부터 피아노 치셨어요? 6살, 한국 나이로 6살 아. 때 처음 피아노 학원을 갔다고 해요. 아 갔다고 해요. 기억이 안 잘 나시네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게 네. 6살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러게요. 자꾸 남 얘기하듯이 하는데 네.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피아노 학원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 장난감 피아노 있잖아요. 아, 네. 이거를 제일 좋아했대요. 그래서 뭐 어디 할머니 댁을 간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거를 항상 이렇게 끼고 네, 이제 챙겨가지고 네. 가는 장난감이었어요. 음.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어디서 뭐 동요 같은 거 들으면 그냥 혼자 제가 막 치고 놀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취미로 이제 음. 피아노를 시키면 좋겠다 음. 생각하셔서 취미로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다가 네. 서서히 그럼 이건 하게 나는 됐어요. 취미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평생 할 일인 것 같아라고 느낀 때는 언제쯤 있었어요? 저는 희한하게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꾸준히 그냥 주- 치다 보니 좋아하는 만큼 하다 보니 네. 이제 뭐 동네 콩쿨도 뭐 해보게 되고 뭐 작은 연주도 하게 네. 되고 그러다가 좀 더 큰 무대에 가고 이러면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 길을 걷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물론 앞으로도 이제 뭐 연주 커리어 계속 이제 이어 나가겠지만 지금까지 생각해봤을 때 이때는 내가 좀 슬럼프였던 것 같아 이런 적도 있으세요? 네, 물론 있었죠. 네. 음. 근데 뭐 슬럼프였다고 해서 나는 내가 피아노를 치는 게 맞나?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정말 그 고민이 되고 이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참 정말 제가 인복이 많아서 좋은 선생님들을 정말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네. 그때마다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너무 좀 다른 길로 샌다거나 흔들리지 않고 네. 네, 쭉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어떤 좀 코로나 시대에 좀 너무 힘드네 이런 거 느낀 적은 없으셨어요?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연주도 많이 취소되기도 하고 뭐 아까 콩쿨도 연기되고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가고 뭐 크고 작은 그 목표들을 계속 선정하고 결정하고 네. 도전하고 이거를 너무 많이 해오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조금 지치는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좀 숨도 한번 돌리고 네. 더 좀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 저는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연기됐던 콩쿨을 다 나가서 좋은 성적을 그렇죠. 내시고 네. 네. 아, 네. 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이제 한국에서 곧 연주들을 또 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부천시향하고 이제 네, 차이콥스키 콘체르토 1번 네. 협연 이외에 그 스타인웨이 위너스 콘서트 이제 남은 12월 그러니까 1일인가요? 광주에서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울에서 네. 마지막 연주를 하고 이제 올해 이제 말에 이제 런던이랑 브뤼셀에서 또 연주가 있을 예정이고 네. 리사이틀인가요? 네. 네.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일부는 쇼팽이고요. 또 네. 쇼팽과 다른 곡들도 같이 섞어서 조금씩 다르게 또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처럼 꾸준히 일단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참 세상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고 너무 좋은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많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사람을 확 사로잡는 재미를 준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막 이렇게 말도 재밌게 막 잘하고 좀 막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정말 늘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어떤 청중분들이 오시면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갖고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연주를 보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고 또 더 바람이 있다면 김수현 연주는 계속 듣고 싶다라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랑 이름이 비슷해서 또 더 좋네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바이올리니스트도 김수현 씨 너무 좋은 네. 맞아요. 음악가. 있죠. 네. 이름이 이름이 좋은가 봐요. 네. 네, 오늘 너무 말씀도 차분하게 또 연주도 너무 아름답게 해주시는 피아니스트 김수현 씨 모셔서 재밌는 얘기 나눴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네. 한참 만에 뵐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자주 뵈니까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또 자주 이경원 기자. 자주 오셔올게요. 네, 혹시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 있으면 맞아. 저는 오늘 이제 네. 김수현 피아니스트 얘기를 하면서 네. 진짜 그 사람의 캐릭터와 연주 스타일이 그대로 배어난다라는 저의 명제를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정말 피아노 그 치는 스타일과 말씀하시는 게 네, 너무 맞아요. 일치돼서 네.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안정된 피아니즘을 갖고 계신데 네. 확실히 그렇죠. 평평 말씀하시는 화법과도 되게 일치되고 그래서 예상을 깨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명제를 입증했다는 데서 훨씬 더 큰 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시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와주셔서 저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